건강한 사랑과 연애를 배우는 시간, 연애의 발견.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도와줄 김숙경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상형 찾기와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셨나요? 기도도 계속 잘하고 계시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연애에서 중요한 데이트.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의 노하우와 그리고 또 데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든 청년들이 늘 궁금해하는 스킨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한테 온 메일로 온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갓 연애를 시작한 형제입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50일도 안 됐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는데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데이트는 어디에서 뭘 해야 하고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연을 받고 이 형제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와, 너무 멋져요. 이런 고민이 저는 멋집니다. 데이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이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애할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혼자 막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이 형제 너무나 멋집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면, 자, 크리스찬의 연애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애에 뭐가 달라야 될까요? 자, 구별과 분리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분리돼서 야, 우리는 다 영적으로만 이렇게 다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말씀만 봐야 돼, 교회만 다녀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다 누리되,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상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함부로 다루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연애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하게 다뤄주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크리스찬 연애의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형제처럼 정말 데이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함께 어떤 데이트하면 더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특히 또 스킨십에 대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다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개팅입니다. 자,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누구를 소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개팅에서 정말 첫 만남 때 뭐가 중요한지, 자, 차트로 보는 연애를 발표 첫 번째, 소개팅 첫 만남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매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 데이트 코스입니다. 20.7%가 이렇게 썼고요. 자, 우리 형제들은 와, 같았어요. 데이트 코스입니다. 자, 20%가 고민한다는 건 정말 데이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언제? 소개팅 첫 만남에서. 자, 소개팅 첫 만남을 하는데 고기 구워 먹는 집에 가면 어떨까요? 첫 만남에 뒤집느라고 정신없고 연기 풀풀 나고 저는 이거는 좀 비추해요. 자, 그 다음에 순댓국밥.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만 먹는 게 순댓국밥인데요. 왜냐하면 먹고 나니까 온통 입안이 다 흑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났을 때 상대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매가 짧은 스커트를 입고 왔어.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앉는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그런 찻집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에 조금 편안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만남에서 자매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건 대화 주제입니다. 25.7%가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매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자, 외모와 옷차림 36.8%입니다. 자매들이 외모,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게 봤네요. 자, 반면에 형제들은요. 두 번째 중요시 봤던 것이 외모와 옷차림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화 주제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란 게 비슷해요. 순위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외모와 옷차림 다 중요시 여기고 대화 주제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외모와 옷차림을 왜 자매들이 중요시 여기는가 봤더니 제가 첫 만남, 소개팅 그런 되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업체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깜놀했어요. 우리 크리스찬 남자 청년들이요. 첫 만남인데 너무 대충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 슈퍼 왔니?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모와 옷차림은 왜냐면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플이 되고 나서도. 상대를 위한 나의 최선의 노력, 배려. 저는 이것이 어떤 이런 의상과 헤어와 메이크업과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깔맞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슈퍼 가듯이 막 이런 마트 가듯이 이런 옷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대화 주제였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저도요, 대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부모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뭘 감정적인 것을 나눠본 적도 없고. 자, 그랬는데 뭐 만났어. 대화는 해야겠는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그 무슨 면접 보듯이 하시면 안 돼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가족은 몇 명이에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대화 주제에서는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팅 첫 만남에서 적절한 대화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4위는요. 짜잔! 최근 본 영화, 드라마가 9.6%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식과 맛집.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요새 TV 프로에서도 거의 한 20%가 다 음식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에서 이제 먹는 거에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모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첫 만남에서도 음식 맛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는요. 자, 좋아하는 여행지입니다.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를 갔다 와서 좋았는지, 어떤 데를 가고 싶은지 이런 여행을 묻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대화 주제는 첫 번째로 상대의 취미와 특기가 28.7%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개팅 첫 만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슨 가족사 이런 거 다 풀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는요, 서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호감적인 대화를 갖고 여러분이 나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대의 취미와 특기를 나누라고 할 때 취미가 뭐예요? 좀 올드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뭘 할 때 가장 기뻐요? 자, 주말에 시간이 남을 때 주로 뭐 하고 이렇게 지내세요? 취미가 뭐예라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이 좀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호구조사하듯이 취미가 뭐예요? 몇 명이 살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상대가 듣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필요하면요. 저는 질문을 미리 써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연습해라. 그리고 나가서 너가 연습한 걸 갖고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이 익숙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여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기보다 여태까지 갔던 여행지 중에 또다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자, 그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여행지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좀 확장해서 서로 좀 이렇게 호감 있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는 아주 담백한 질문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는데요. 너무 긴장한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 긴장하고 가서 제대로 말도 풀지도 못하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 상대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의상이나 어떤 이런 여러분의 준비는 최고로 하고 나가세요. 그러나 마음은 편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잘해서 결혼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대화도 힘들어요. 분위기도 어색해지고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한번 좋은 친구를 한번 관계를 한번 맺어가 보겠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 라는 이런 편한 마음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만남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부탁하기는 한 번만 만나지 마라. 3번을 만나라. 그래서 처음 소개팅 때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번만 만나지 말고 한 3번까지 만나고 나서 서로 계속 만남을 이어갈지 아닐지 한번 결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좀 제안하세요. 왜냐하면 첫 만남에서 너무 긴장해서 자기를 다 보여주지 못한 청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3세판, 3번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정도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연애로 가시는데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서로 알아간다고 해서 연애 초기에 여러분의 그 가정사에 막 힘들었던 거, 또 막 어려웠던 거, 상처를 초반에 너무 펼치지 마세요. 너무 눌러놓지 마세요. 상대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언제 이야기한다? 서로 사랑이 싹 트고 정말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어떤 가정사나 여러분의 상처나 그런 것들을 오픈하되,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픈해서 상대가 무기 삼을 것 같아, 상대가 이것을 갖고 이용할 것 같아, 그런 거는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나와 너가 연애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가족과 문화와 그런 배경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데이팅. 제가 이것을 영어 앞자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렉션. 자, 데이팅에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왔는데요. 자기는 처음에 그냥 이 데이팅이 그냥 서로 알아가고 서로 연애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상대방 형제는요, 결혼이 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데이트할 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자매는 서로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형제는 자꾸 와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연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방향을 서로 같이 조율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날 데이트를 할 때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뭐 먹을 거야? 만나는 날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미리 자, 우리가 데이팅할 때 오늘 여기 가서 이거를 같이 하면 어떨까? 미리 정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미리 우리가 오늘 뭘 할지 방향이 정해지면 그날 하루의 데이트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몇 시에 만날까? 3시 만났어. 뭐 하지? 글쎄 뭐 할까? 이러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데이트가 기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트를 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도 좀 서로 미리 정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A, attitude,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친절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막대해요. 처음에는 자기야, 야 그러다가 야, 너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친절해져요. 자,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친절한 예의 바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어떻게 대하죠? 경외하죠. 커플들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저는 부부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할수록 서로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T, 토크입니다. 토크. 자, 여러분 데이트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앙관과 그 사람의 살아왔던 라이프 스토리도 좀 많이 나누시고요.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뭘 감사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감정이겠구나,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경청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요, 경은요, 기울 경이에요. 말해봐, 휴대폰 보면서 말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한테 오롯이 집중해서 기울여주고 마음도 기울여주는 거고요. 청은요, 왕의 귀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열십자의 눈목자입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이럴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만 들어줘도요, 커플끼리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할 때 중요한 경청,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걸 특히 끝까지 들을게.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버리고 이렇다는 거지?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충분하게 말을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아유,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감정이겠구나, 그거를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시는 분도 내 감정을 상대가 잘 공감할 수 있게 감정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인데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뭘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 상황에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필요가 뭔지를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오빠가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하루 종일 답장도 안 할 때 상황이죠. 내 느낌.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불안해.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필요는 당장 답장하지 않더라도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 나한테 카톡 하나라도 보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통 여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바빴어? 왜 일십했어? 나 사랑하는 거야? 자, 이러면 상대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하셔야 되고요. 자, 형제들의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네가 화내고 말 안 할 때 상황이죠. 나는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답답해. 생각과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필요는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 그냥 침묵하지 말고 정확히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삐졌어? 너 왜 말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여자들 더 삐져요. 그래서 대화에서는요, 어떤 상황에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감정, 내 필요를 잘 말하는 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서로 잘하면서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로 갈등을 해결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관계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토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터레스트. 자, 크리스찬들을 뭐 데이트할 때 뭐 하고 싶어요? 물으면요. 다 뭐 예배, 선교, 큐티, 뭐 새벽기도, 막 철야 막 이렇게 써요. 제가 정말 깜놀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재밌는 것도 좀 하세요. 오락도 좀 하세요. 취미를 좀 서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레스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청년들 A4용지 준비하셨죠? 자, 뭘 써볼 거냐면, 자, 내가 데이트할 때 나는 이런 데이트 하고 싶어. 자, 내가 하고 싶은 데이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재밌는 거, 오락적인 거,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데이트. 자,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쓰셨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봐 주세요. 호수 구경, 놀이공원, 여행, 등산. 예, 감사해요.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 쓰셨잖아요? 저는 적어도 데이트하고 싶은 그 데이트 목록을 20가지 이상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야 우리 다음에 뭐 할까? 그냥 즉흥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리스트를 해가면서, 지어가면서 하는 데이트. 그래서 다양한 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에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자, 추억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그 추억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의 추억을 많이 쌓는 인터레스트한 여러분이 데이트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nd necessity.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너 나한테 다 맞춰. 너가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이기적인 태도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것이 우리가 좀 더 개발이 돼야 됩니다.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좀 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약함을요,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앞에서 막 이렇게 나서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잘 잃어버려요. 잘 놓쳐요. 그래서 저의 그런 부분을 저희 규복 씨가 그런 걸 잘 챙겨줬어요. 수경 씨, 이거 뭐 챙겼어요? 이거 챙겼어요? 저의 필요를 잘 채워줬어요. 또 저는 우리 규복 씨 어떤 걸 채워줬냐면, 우리 규복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뭘 잘하냐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 필요를 제가 채워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상대의 약점을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거나 약점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약점이나 약한 건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G, growth.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또 관계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랑 만나는데 전혀 성장이 없어. 점점 피폐해져 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연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되는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록 2015년도에 크리스천 데이트에서 한 조사이지만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스킨십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자, 4위부터 볼까요? 자, 손만 잡겠다. 9%. 아주 순수하죠. 손만 잡고 가겠다. 예. 자, 3위는 두 사람만 동의하면 성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 왜요? 26%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다는 것입니다. 34%.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더 많은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좀 자매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위는요.
혼전 순결만 지키면 괜찮다가 26%입니다. 자, 혼전 순결만 지키고 나머지 우리가 뭐도 해도 괜찮아. 이런 게 한 26%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위 가장 많이 나온 건 포옹과 키스까진 괜찮다가 39%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매들이 조금 더 형제들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킨십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스킨십으로 막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연애에는 스킨십만 있지 않습니다. 연애는요, 상대를 알아가고 상대의 가치와 신앙과 삶의 흔적을 충분히 알아가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서로 성장해가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꼭 연애하면 스킨십에만 몰두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랑하면 터치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욕구 저도 있었습니다. 저의 커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스킨십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요, 성을 만드신 목적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원바디. 하나님이 성관계를 허락하신 대상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이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밀함을 누리고 또 자녀를 잉태하는 생명을 출산하는 그 기쁨을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에게 주셔서 한 사람과 우리가 친밀하게 성관계를 계속 맺게 될 때 여자에게서는 옥시토신과 남자에게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또 친밀함을 계속 증가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과 평생 성관계를 해도 절대로 어려움이 있거나 질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성관계와 부정한 성관계를 금하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제가 이걸 메시지로 풀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이외에 다른 성관계를 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지식사전에서 간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저는 이미 이 성관계까지 간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정말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서 실제로 간음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라. 아무도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두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나빴어.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부터, 이제부터 다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혹시 그 선을 넘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여러분의 성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키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런 성적인 어떤 스킨십의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데이트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자. 나는 이럴 때 자극이 돼 힘들어. 스톱! 이라고 말해주자.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의 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벽에 빵 외치고 막 키스해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규복 씨한테 저 고마웠던 게 뭐냐면 처음 손을 잡을 때 수경 씨 손 잡아도 돼요? 너무 고마웠어요. 손 잡아도 돼요? 수경 씨 안아도 돼요? 살짝 안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스킨십은요, 한 사람의 어떤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분명한 선 안에서, 또 어떤 날은 뭐 뽀뽀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포옹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싫어 그럴 때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싫구나? 오케이, 떼치 오케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킨십과 이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한 사람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성관계를 함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상대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야곱도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을 오래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까지 그 기나긴 시간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스킨십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트로 여러분의 연애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자꾸 진한 스킨십을 원합니다. 제가 안 해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서운해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합니다. 스킨십을 해야 사랑하는 걸까요? 자, 연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한 스킨십을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이 형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대요. 자,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나와 너가 정말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 서로 편안한 관계에서 그런 정도의 스킨십을 하는 것이지, 상대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욕구가 있어라고 말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환기를 좀 시킬까? 뭐 창문을 연다든가 밖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운다든가 하면서 그런 욕구로만 가지 않도록 좀 절제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외도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신 걸까요? 자, 쾌락이란 단어보다 저는 즐거움, 친밀함이란 단어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친밀함을 누리고 정말 즐겁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부부끼리 했을 때 그런 안전한 친밀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했을 때는 정말 자기의 그 죄로 가는 타락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좀 부담스럽고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꼭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야 하는지요? 자, 이런 경우 있죠. 만나는데 한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나 결혼 안 하고 싶어. 자, 그런 생각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결혼을 원하는데 내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연애만 몇 년간 한다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정말 하지 않을 거라면 두 분 다 한번 고민하시고 어떻게 헤어질지를 저는 두 분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연애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생각이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칼에 막 헤어지자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갖고 서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알게 된 자매와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우리 관계를 알고 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데이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단둘이서만 있고 싶은데 말이죠. 여자친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참, 왜 그럴까요? 일단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은데 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계속 왜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어? 먼저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둘이 있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다 같이 재밌으려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재미없게 하는 남잔가 보다. 오해하지 마시고, 재밌게 데이트를 이렇게 기획하라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둘만의 데이트를 다양하게 기획해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연애 데이트는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커플끼리 커플 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건 데이트가 아닙니다. 분명한 좀 기준을 정하시고요. 둘이서 함께, 그리고 너무 교회에서만 데이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시고, 밖에서도 하시고, 재밌는 것도 하시고, 두 사람이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다양한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시고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 마지막 한마디로 클로징하겠습니다. 스킨십보다 릴레이션십에 더 집중하라. 그래서 연애하면 스킨십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연애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데이트 그리고 건강한 스킨십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